이번에는 자, 우리 7.1 유형자산의 외부 구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취득이라는 말 대신에 좀 인식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재나 아니면 제 자료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인식 이런 말이 나오면 아, 취득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유형자산의 분류 체계. 유형자산 우리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할 때도 보면은 자산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서 정리를 했었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을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투유무기,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기타 비유동자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으셨어요. 그러면 유형자산이라고 하면 비유동자산이면서 유형자산이죠. 참고로 여기에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유동자산 한 회기 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하고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형체가 있어요. 그리고 유형자산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이라는 걸 합니다.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뭐 기계장치를 5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할게요. 그리고 이걸 5년 동안 사용을 합니다. 5년 동안 사용을 하면은 이 기계장치의 금액이 0이 된다고 할게요. 여기를 그냥 5년 후로 한번 적어 볼게요. 그냥. 5년 후에 기계장치의 금액이 0이 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가 5년간 수익에 기여를 했잖아요. 그러면 비용 처리하는 것도 5년에 걸쳐 비용 처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감가상각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때가 아니라 그냥 사용 기간에 나눠서 감가상각하는 거. 그런데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토지는 건설 중인 자산,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을 합니다. 두 가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뭐 종류는 그냥 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계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유형자산의 인식 요건, 다음의 인식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첫 번째로 자산의 요건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있는 거잖아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 구입 원가. 구입 원가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서 구입 금액이나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빼야 되는 게 있죠. 매입의 차감 계정,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같은 거는 좀 차감을 해야 돼요. 리베이트 이거 재고 자산 할 때도 얘기했었죠. 재고 자산의 경우에도 리베이트 자산의 취득 원가에 차감을 했는데 유형 자산도 차감적 성격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각 상황별로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그래서 먼저 구입 금액 당연히 취득 원가죠. 그런데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기계 장치를 내가 취득을 해요. 그래서 기계를 생산을 합니다. 기계 장치로 제품을 생산해서 새로운 상품을 소개하는 데 소요된 거? 이건 그냥 광고 선전비죠.
자, 그리고 운반비인데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운반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취득과 관련된 세금,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된 금액은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요. 자, 반면에 유형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보유와 관련된 세금들이 있어요. 자, 유형자산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은 이거는 그냥 비용 처리합니다. 그리고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관리, 이거는 자산 취득 과정은 끝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급여로 처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 자, 유형자산을 원하는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소요된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그럼 설치, 조립, 자산의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죠.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누고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산을 설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어떤 자산을 만들어서 쓸 건데 설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복구원가가 있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제가 충당부채라는 파트가 있어요. 충당부채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복구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이 돼요. 반면에 우리 취득원가에서 제외되는 거, 기계장치와 관련된 산출물이 처음에 시운전이 아니라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 정상적인 가동에서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품을 처음에 설치한 다음에 이거 잘 돌아가나 하고 가동한 게 아니라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생산하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불량품이 발생했다. 이런 건 그냥 손실로 처리하는 거지. 이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가 아닙니다.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거. 이거를 다른 말로 새로운 시설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원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하나 취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사용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기계 장치를 그냥 한 달 정도 후부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제품을 생산을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또는 법적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아직 안 받았어요. 그래서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보관하는데 임차료라든가 관리 비용 같은 거 발생할 수 있죠. 이거는 그냥 보관 비용 처리를 하는 겁니다. 리베이트 아까 차감하라고 했었고요.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맞고 2번 맞고 소모품은요.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사용하죠.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토지하고 건물은 어떻게 돼요? 다시 건물하고 건설 중인 자산. 건물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지만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제 올바르지 않는 거 3번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 금액에 대한 거 자, 물어봤는데 자,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구입 금액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되겠죠. 자, 이거 광고비는 이거는 광고 선전비 비용이죠. 포함하면 안 되고 새로운 자, 기계 장치의 산출문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 이것도 그냥 손실 처리죠. 저 그리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이르는 직접 관련이 있는 거. 그러니까 아직 내가 유형 자산을 사용하기 전에 직접 관련 있는 비용,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러면 7억 원가 1,500만 원을 더해서 7억 1,500만 원이 돼요. 저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신제품 A의 출시를 위해 필요한 유형 자산의 B를 취득하였다. 이와 관련된 지출 항목이 다음과 같다고 할 때, 자, 유형 자산 B의 취득 원가로 계산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매입 가격 당연히 포함되겠죠. 운송비 포함되겠고요. 설치 조립,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발생한 금액들 모두 다 더하는데 자, 광고는 이건 뭐가 되죠? 광고 선전비잖아요, 그냥. 자,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소요된 거 더해 주시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급여, 이거 그냥 급여 비용 처리죠. 그럼 자, 이거 제가 줄친 부분들 합계를 내보니까 1억 800만 원. 2번이 답이 됩니다. 저 그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유형 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는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설치 장소를 위한 지출. 자, 그다음에 최초의 운송 막 이렇게 있는데 자, 일단은 취득 원가에 이제 포함되지 않는 걸 좀 먼저 좀 선택을 해 볼게요. 설치 장소를 준비를 위한 거. 자, 이거 자산의 원가에 자산을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데 설치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송,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운임 포함되겠고, 자, 재산세, 보유기간에 발생하는 세금은 비용 처리합니다. 취득세에 해당되지 않죠. 취득세는 자산의 원가죠. 자, 그러니까 일단 디귿이 들어가야 돼요. 디귿 안 들어간 거 탈락. 리을 취득세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리을 들어간 거 탈락. 자, 운송원가 니은 들어간 거 탈락. 3번이 답이 되네요. 매입 할인은 취득원가에서 포함이 아니라 취득원가에서 차감이죠.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자산으로 표시되는 기계 장치의 취득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매입 금액 맞고요. 자, 운송비,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자, 관세 및 취득세도 취득원가에 포함, 시운전비 포함. 그리고 잠깐만. 이거 매입 할인은 더하는 게 아니라 빼야 되죠. 저 그리고 6번에 기계장치의 재배치 과정, 이거는 관련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계장치에,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이제 기계장치를 기존의 기계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걸 가지고 새 기계장치를 이 자리에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자, 기존의 기계장치는 자, 좀 왼쪽으로 이쪽으로 가. 이렇게 옮겨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자, 새로운 기계장치를 설치한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옮기는 데 들어간 거는 그냥 뭐 비용으로 처리를 하지
이 파란색 새로운 기계 장치에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60만 원에서 3만 원, 만 원, 5만 원. 자, 이렇게 더해 볼게요. 자, 60만 원에서 3만 원, 만 원, 5만 원. 그 다음에 매입 할인 2만 원 빼야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67만 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